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속보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언제 선고가 날 것인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5월 3일 전에 날 것인가, 5월 11일까지 날 것인가, 아니면 6월 3일 전에 날 것인가, 6월 3일 이후에 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물론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이것도 물론 상고 기각인가, 파기 재판인가, 파기 환송인가, 등등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사건에 헌법조 연구관을 추가 투입했답니다. 헌법조 연구관을 추가 투입했답니다. 지금까지 나온 소식은 말이죠. 철통 보안 속에 대법원장실 옆에 있는 전원 합의체 방에서 지금 비밀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형사 심층 연구관을 10여 명을 투입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판 연구관이 대법원에는 약 100여 명 정도가 있고요. 7개의 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형사 심층 연구관을 10여 명 투입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헌법조 연구관을 추가 투입했다는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판 중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재판이 중지되는가 아닌가, 이거는 헌법 제 84조와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헌법 제 84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애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애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사소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형사소추 안에 재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도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하고 기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말이죠, 헌법 제84조를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조 연구관을 추가 투입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또 의미가 있는 얘기죠. 형사심층 연구관을 10여 명 투입했다는 얘기는 재판을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조 연구관을 추가 투입했다는 얘기는 이재명이 만약에 6월 3일 이후에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을 중지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은 공직선거법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법카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일괄 처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제84조를 검토하기 위해서 헌법조 연구관을 추가 투입했다는 지금 속보가 나온 겁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의 헌법 담당 연구관들을 추가로 투입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고인인 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불수수 특권을 규정한 헌법조항 해석을 위해서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애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고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선거법 상고심을 포함해서 12개의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선되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멈추게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재명은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말이죠,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학설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개로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면서, 이 대법원이 지금 어쨌든 간에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무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의심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때문에 논란 가슴, 지금 조희 내도 믿을 수 없다. 뭐 지금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대법원의 지금 대법관들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일단 우리는 뭐죠?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가면 어떤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가면 어떤가? 그러니까 형사 심층조 재판연구관 외에 10명, 그다음에 헌법행정조가 별도로 투입됐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겠다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명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하겠다. 그런 어떤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다시 말하면 그런 걸 수도 있다. 당선 무용이 확정될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시나리오가 지금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이 다음 주에도 추가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2일과 24일 심리를 한 다음에 다음 기일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은 것이 더 이상 심리가 필요 없다는 거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헌법조가 투입됐다는 얘기는 이재명이 6월 3일 이후에도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을 멈출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차피 말이죠. 재판이 중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거는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제 84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대법원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것은 그거는 대법원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해석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은, 우리 국민들은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구제를 받으려 하고, 다른 국가기관들도 권한쟁의가 문제가 되면은 헌법재판소 가서 받으려고 하지만 대법원은 자기들이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 문제를 여기 가가지고서 이 해석에 대한 어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받으려고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대한 해석권은 법원이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대법원에도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원이라고 해서 헌법 해석 못하는 게 아니야. 헌법도 법령 아닙니까? 모든 법령의 마지막 해석권은 대법원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법령의 통일을 위해서 대법원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우리가 해석하겠다. 그래서 지금 헌법조와 행정조를 지금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들어올 여지를 없애버리려는 거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법원은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들어올 공간까지도 차단하기 위한 이런 어떤 작전을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법원이 헌법제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헌법조 연구관을 추가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형사 심층조 연구관을 투입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지금 서두르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헌법조 연구관을 투입해서 헌법제 84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는 일이 6월 3일 날 이후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TV입니다.